반갑습니다,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유튜버 개천고 노선생이라고 합니다. 개천에서 용나는 사회를 만들려고 이제 이름을 쓰고 있고요. 부동산 강의도 하고 부동산 프로테크 회사에 또 투자를 하면서 일도 하고 있습니다. 서울 올라온 지는 한 13년 정도 됐고요. 이제 고향은 부산입니다. 그때 이제 처음 올라왔을 때 서울역 맞은편에 달동네 살았거든요. 그 4년 동안 달동네 살면서 좀 이 생활을 좀 벗어나고 싶다. 그런 생각에 부동산 투자를 시작을 했고, 그리고 이제 빌라를 내 집 마련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좀 더 꿈을 좀 더 키워나갔는데, 그때 좀 기회가 왔었어요. 왜냐? 수도권이 전세가가 80%를 돌파하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혹시 그때가 언젠가요? 2013년이요. 화성 쪽에, 거기 보면 병정이라든지, 그 다음에 군포 3본, 뭐 이러한 지역에 갭 투자를 뭐 2천만원 정도?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시작하게 돼요. 그러면서 서울도 이제 매매와 전세가 붙기 시작하면서, 그때 뭐 성동구의 금호동의 벽산 아파트, 뭐 아파트 이름까지 좀 얘기하기 그렇죠. 편하게 얘기하시면 돼요. 네. 네네네. 그래서 뭐 복도식 아파트긴 했는데, 뭐 갭이 2,500.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서울에도 이제 집을 사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만 해도 주위에 다 하우스 프로라고 해서 집을 산다는 생각을 아예 못 했대요. 부동산은 끝났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시장이 안 좋았어요. 지금은 그래도 집값이 오를까 말까 뭐 이렇게 이런 논쟁이 있잖아요. 근데 그때는 아예 2012, 13년에는 그냥 부동산 끝났다야. 예, 뉴스 틀면 하우스포어 뭐 뛰어내렸다, 너무 힘들다 이런 얘기가 나올 때이기 때문에 그때 저는 이제 이거 기회가 온 것 같은 거예요. 여기서 내가 달동네를 벗어나려면 부동산밖에 없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나씩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2,500만 원에서 거의 100배 가까이 만들었던 것 같아요. 한 5, 6년 동안. 100배요. 근데 지금은 이제 최근 2년 동안 자산이 많이 줄어들긴 했는데, 목표한 금액을 돌파하면서 2019년에 과감하게 이제 퇴사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10년 동안 직장 생활을 하고 그 사이에 부동산으로 이제 부를 좀 만들고, 그리고는 제가 하고 싶은 이제 해외 사업, 해외 부동산 때문에 이제 베트남의 뜻을 또 품고 이제 베트남으로 넘어갔던 거죠. 퇴사하셨다고 했는데 네네. 제가 알기로는 삼성을 예. 봤었거든요. 네, 삼성그룹에 이제 그룹 공채로 입사를 해서 이제 서울 본사에 있다 보니까 그때 이제 돈이 없는데 이제 결혼도 하게 되고 이제 신혼집을 마련한 게 이제 서울역 맞은편에 호암동 달동네였습니다. 여러 군데 갭 투자로 해가지고 뭐 100배 이제 성장 이뤄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네네. 처음에는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그렇게 갭 투자를 시작했던 거예요? 그때는요, 그냥 일단 경기도 외곽으로, 서울은 들어오기가 좀 힘들었고, 전세가도 어떻게 보면 같은 70%라고 해도 5억에 70%랑 2억에 70%는 다르잖아요. 체감이 완전 다르죠. 네, 그래서 이제 그때는 18평, 뭐 24평, 이렇게 약간 저렴하면서도 평수 작은 거 위주로, 네, 그게 이제 짤짤이라고 하죠. 그게 2천 넣고 2천 먹고 빠지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다가 2015년부터 이제 서울 신축 위주로 분양권을 투자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는 해도 규제가 없고 빚내서 집 살할 때거든요. 네, 그렇게 이제 분양권 투자, 그 이후에는 이제 재건축 투자, 네, 이러면서 흐름을 좀 가져가고 2018년부터는 이제 해외 투자를 시작하죠. 해외 투자는 어떤 걸 하셨나요? 제가 2018년에 육아휴직을 하고 1년의 반을 베트남에 가 있었어요. 베트남? 네, 처음에 베트남 한 달 살기로 갔죠. 한 9년, 10년 동안 뭐 회사 일과 부동산을 병행하면서 거의 가족들하고 시간을 못 보냈어요. 근데 둘째가 저를 낯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이제 육아휴직을 하고 가족과 거의 뭐 처음 이제 여행을 간 게 베트남 한 달 살기였어요. 보이는 거예요, 성장할 게. 네, 베트남 경제 수도인 호찌민에 내 집 마련을 하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세컨하우스를 만드는데 거기도 이제 분양권을 사게 되죠. 웬만한 경험이 있는 분들도 사실 그렇게 생각하고 또 행동하는 게 엄청 어려울 것 같은데 네. 그때는 어떤 생각이 드신 거예요? 겁대가리가 없었죠. 오히려 생각이 없었다. 그때만 해도 뭐 부동산 부패였죠. 네, 뭐 한 20개 정도 이렇게 투자를 했는데 단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었고, 그리고 이제 나름 초기 이제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정 안 되면 한 달을 살기 하고 에어비앤비 돌리면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에 이제 베트남에도 내 집 마련을 하게 되죠. 저희 대구 분들 입장에서는 네네. 사실 다 로망이 하나씩은 있거든요. 나도 서울, 경기도 쪽에 집 한 채 가져보고 싶다. 네. 사실 좀 많은 분들이 수도권 쪽으로 투자를 하시곤 했는데 이제 지금 아무래도 제일 뜨거운 건 GTX.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 GTX 쪽으로도 혹시 설명이 좀
아, 네. 수도권 어디서나 서울, 강남으로 30분 이내에 갈 수 있는 이 생활권을 만들겠다. 이러한 교통혁명이 GTX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개통을 앞두고 있는데 11개 역이 생겨요. 3월 말에 경기 남부 라인인 동탄에서 수서역이 먼저 생깁니다. 뭐 지하철이 되든 GTX가 되든 서울에서 먼 지역이 가장 호재죠. 뭐 예를 들어 수서, 이미 4호선 수인 분당선이 있기 때문에 강남에 10분, 20분 안에 무조건 다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동탄은 70분 이상. 그랬던 지역들이 이제는 30분 컷이 되기 때문에 서울에서 먼 지역이 호재인데 그럼 동탄은 지금 봐야 되느냐? 그게 아니죠. 동탄은 약간 과평가된 부분도 있다고 봐져요. 그래서 지금 어디냐? 여기 GTX 용인역에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소개를 시켜주려고 내려왔잖아요. 한번 둘러보시면 완전 행해요. 부동산은 장화 신고 들어와서 구두 신고 나가는 거예요. 이 5년에서 10년을 봐야 됩니다. 그렇게 보면 이제 상상의 지도를 펼치는 거죠. 여기 용인역은 해관지만 그만큼 그림을 그리면 이 플랫폼 시티가 10,000세대 정도가 들어오고 주거뿐만 아니라 상업시설이나 다양한 이 복합시설이 들어오게 돼요. 동탄보다 더 서울은 가깝고 이미 분당선이 있고 이 성남과 수원 사이에 끼어있는 광교와 분당 사이에 끼어있는 이 동생이 현재를 따라갈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보면 동탄이 구평기준 16억 그리고 이 용인 구성역 인근의 신축이 지금 12억 이러면은 4억의 갭이 있잖아요. 이 정도면 구성역 일대의 신축도 매력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아니, 말씀을 듣다가 너무 재밌는데 너무 열정적으로 잘해주셔가지고 아 재밌어요 이런 얘기하면. 사실 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동탄 같은 경우는 뭐 20억이다 뭐 이런 얘기는 하셨지만은 사실 그 돈이면 또 우리가 그냥 서울에 들어가지 마 이런 그렇죠. 또 해볼 수가 있을 거니까 많은 대구 분들은 관심 있어 하시는 게 정말 좀 적은 돈으로 이제 좀 투자할 수 있는 곳이 없을까 그런 아파트가 없을까 뭐 사실 이런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파주 운정에서 서울역 구간은 2024년 말 정도에 개통을 예정을 하고 있어요. 동탄이 지금 16억을 돌파를 했는데 구평 기준으로요. 운정은 아직도 6, 7억대도 가능해요. 20만 인구가 있는 이 운정역에서 서울역까지 20분대에 끊을 수 있고 삼성역이 개통이 된다고 하면 삼성역까지 30분 안에 올 수가 있잖아요. 여기는 갭이 2억 정도면 가능하고 분양을 받는다고 하면 6, 7천만 원으로 가능해요. 경기 북부 라인을 좀 보시면서 운정, 대곡, 창릉, 연신내까지 여기에 또 기회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대곡, 연신내 이런 것들은 아파트도 뭐 많이 없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투자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긴 하거든요. 이 대곡역도 뭐 용인역 느낌이 납니다. 몬바디 있고 비닐하우스 있고 능동 뉴타운과 고양시 화정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화정까지 좀 연결을 해서 보신다고 하면 화정은 1억 미만으로도 충분히 내 집 마련이 가능해요. 전세 껴놓고 산다고 하면 소액으로도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이 대곡역 일대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가요 이 편한 세상 용인 플랫폼시티라는 신축 아파트입니다. 그나마 이 용인역 GTX 용인역에서는 도보로 이동할 수 있는 유일한 신축 아파트예요. 이제 분양할 때만 해도 용인에 12억 분양대가 나오면서 미분양이 났던 그랬던 아파트인데 그 이후에 좀 힘든 시절이 있었지만 이 동탄이 막 오르고 그러면서 여기도 다 팔리긴 했죠. 그리고 지금은 약간의 이제 피가 좀 붙긴 했어요. 프리미엄이 투자로 들어오긴 너무 빡세죠. 왜냐면 전세가가 그 정도 못 받쳐줄 테니까. 근데 이런 이제 신축이 있다는 거, 그럼 얘가 가격을 계속 치고 올라가면 인근 구축들도 이제 키 맞추기를 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좀 바로미터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상담을 좀 하다 보면은 정말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한 개가 수성구에 이 돈 주고 살 거면 차라리 서울이나 경기도 핵심 지역으로 간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뭐 케바케죠. 향후에 꼭 대구에 있어야 되는 사람은 대구 수성구 사야죠. 그렇잖아요. 내가 뭐 예를 들어 서울이 좋다고 해서 서울에 집을 사나? 근데 뭐 살 수도 없고 마냥 가져가면 자식들만 좋은 건데, 근데 진짜 순전히 투자만 생각을 한다면 그때부터는 고민이 되겠죠. 중장기로 보면 그래도 수도권에 에세파킹은 필요하다고 봐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결국은 부동산은 돌고 돌아서 서울이잖아요. 서울의 강남이고. 그러면은 뭐 리스크 차원에서도, 리스크 분산 차원에서도 서울의 자산을 하나 가져가 있는 거는 괜찮다. 왜냐, 서울이 또 오르기 시작하면 무섭게 오르니까 그때는 기회를 놓칠 수가 있잖아요.
근데 뭐 대구나 부산이나 지방 거점 도시들도 이 가격 선도를 하는 해운대나 수성구가 있지만 여기는 상대적으로 그 뒤에도 좀 기회가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투자 측면에서도 롱런으로 갔을 때는 수도권. 근데 단기 내가 너무 잘한다 수성구를. 그러면 잘 아는 수성구로 들어가는 게 어설픈 수도권 들어가는 것보다 나을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해요. 네. 이게 GTX 라인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 역들이 어쨌든 거점마다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뭐 수인 분당선처럼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어지는 것도 있는데 뭐 꼭 GTX가 아니다 하더라도 주변에 네. 뭐 좀 투자를 고려해 본다든지 이런 네. 식으로 행동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이제 수도권은 이거 입주랑 이런 걸 떠나서 그냥 이제 만약에 투자를 해야 된다고 하면 한 세 가지 꼭지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신축이 많이 있는 지역이 있느냐. 또 두 번째는 역세권에 이 연결이 좀 되느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신축이 될 수 있는 재건축, 재개발, 리모델링이 좀 많이 이렇게 추진이 되고 있는 동네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꼭 GTX 라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경기 남부권으로 연결되는 그 라인에서 재건축, 리모델링이 되는 이 아파트 쪽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재개발은 너무 오래 걸리고 또 빌라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경기도는. 그러면은 죽전이나 또는 수지구청역 이런 쪽 아니면 분당 분당에서도 조금 저렴한 야탄역이나 이 구미동에 있는 미금역 그리고 오리역 이런 일대에 재건축이 될 수 있는 용적률 200% 이하 리모델링이 될 수 있는 아파트를 잘 잡는다고 하면 여기에 좀 기회가 있지 않을까. 왜냐면 분당이나 용인이나 광교나 이 일대가 사실은 동탄보다는 한 급 위였어요. 근데 지금 이 동탄의 신축이 너무 많이 오르면서 분당과 수지가 오히려 저렴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하신 대로 그래도 신축이 될 수 있으니까 우리가 미래 가치를 보고 투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 말씀하신 그 신축이 많은 지역을 노려라는 건 어떤 뜻인가요? 동탄 신도시나 예를 들어서 서울로 치면은 뭐 장이 뉴타운 이런 데가 단기간에 가격이 많이 올랐잖아요. 결국은 신축 아파트들이 많이 모여있는 동네가 선호도가 높다는 거죠. 그리고 신축들이 연결이 되는 순간 여기에 환경이 대폭적으로 좋아지잖아요. 그러면서 가격도 오르고 수준도 높아지면서 학군도 좋아지고 이렇게 해서 신축의 희소성이 있는 동네. 그게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발이 돼서 신축 아파트가 생길 수 있는데 이런 데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뭐 신축이 좀 들어오는 동네가 좀 더 눈여겨보게 되는 거죠. 인천으로 하면 뭐 송도라든지 청라라든지 뭐 이런 지역들. 서울은 뉴타운. 네, 뭐 왕십리도 있고 뭐 가재울도 있고 그리고 뭐 신길 뉴타운도 있는 거고 그리고 뭐 고덕 강동구의 고덕 재건축들 그럼 위례 신도시 한번 이렇게 맛을 보신 분들은 웬만하면 신축을 또 찾게 됩니다. 그리고 신축들이 많이 모여 있어야지 가격대가 많이 올라가게 돼요. 또 많은 분들이 투자에 관심이 많으시니까 이제 임장을 또 고려하기도 하시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만약에 좀 추천을 해주신다면 어떤 지역부터 좀 임장을 가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 이왕이면 동탄으로 오셔가지고 정말 계획된 이 도시에 신도시에 동탄역을 한번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뭐 차로 예를 들어서 쭉 올라오면서 운전까지 한번 다 돌아보시면 어떨까. 근데 시간이 없다 이러면 그냥 순전히 투자 목적이라고 하면 바로 그냥 고양이랑 파주 운정역으로 쏘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가 현실적으로 뭐 적게는 뭐 1억 중반대 그리고 2억 정도면은 그래도 뭐 전세 끼고 사놓을 수가 있으니까 고양 파주 쪽으로 바로 올라가시면 좀 낫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좀 첨언을 드리자면, 이제 A라인이 가장 가시권에 있지만, GTX-C도 내년 초면 착공을 해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에서 먼 지역 위주로, 그렇게 보면은 수원 쪽, 그리고 수원역과 하수역 사이, 그리고 금정역, 군포 금정역, 네, 그리고 인덕원역, 이 일대를 한번 둘러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수원역도 벌써 뭐 한 9억 정도 하더라고요. 사실. 그렇죠. 네. 그리고 지금 이 보시면은 이 라인들, GTX 라인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다 인구가 거의 100만 정도 되는데요. 수원 100만 넘죠. 그리고 화성 80만 정도 되고 이 용인 특례시도 100만입니다. 성남 98만. 이렇게 인구가 많은 쪽에 결국은 GTX가 들어온 거죠. 그래서 이 경기 남부 라인은 대한민국의 미래다. 서울 강남과 연결되는 이 지역들을 계속 보시면서 GTX, 신축, 역세권 이거를 좀 교집합을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설명해 주셔서 네. 감사드립니다. 네,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대구 특강 때 한번
좀 재밌게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또 조만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 개총원 노 선생님이었습니다. 다음에 만나요.